네, 오늘 어떤 얘기 하실 건가요? 예, 오늘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생기는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 생리 현상이요? 네, 수송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이제 생리 현상을 안에 시설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전투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힘들죠. 전투기 같은 경우는 한번 작전 나가면은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비행을 하거든요. 생리현상을 조금만 참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어떤 시설이라든지 뭐 어떤 장치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은 급작스러운 경우에는 상당히 곤혹스럽죠. 물을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기 쉬운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급기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조종사들한테 전달되는 중력 가속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구지 상황에서 15초 이상을 버티는 훈련을 하기도 하거든요. 구지라고 하면은 이 평지에서 9배의 중력을 몸으로 체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평상시에도 몸에 있는 혈류를 뇌로 보내가지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중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자칫 의식을 잃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뇌의 어떤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혈류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리학자들 얘기에 의하면은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이 머리 쪽으로 혈류를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장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흔히들 릴리프백이라고 부릅니다. 야구에서 말하자면은 급박한 상황에서 위기 해결을 위해서 등장하는 소방수 역할하는 투수, 릴리프 투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릴리프백은 이 질긴 비닐봉지 안에 특수한 스펀지를 흡수력이 좋은 걸 넣어가지고요. 조종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용도로 씁니다. 일 보고 나서 이제 조종사들은 그 지퍼를 닫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냥 버리면 끝이죠. 실제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지금 우리 공군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 공군도 공중급유기가 도입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행 작전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앞으로는 릴리프백 사용하는 빈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급작스러운 경우라 그러는데 대변은 없겠죠?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10시간 안팎을 비행하는 미국의 U2 정찰기 경우에도 없습니다. U2 정찰기 같은 경우가 20km가 넘는 고도에서 작전을 하는데 10시간 안팎 작전을 하거든요. U2 조종사 같은 경우는 워낙 고도가 높은 데서 기압이 낮은 데서 하기 때문에 특수 비행복인 여합복을 입습니다. 소위 말해서 외견상 보면은 거의 우주복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 옷을 입고 릴리프백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U2 정찰기 조종사 같은 경우는 UCD라는 소변 처리기를 속옷에 붙이고 그리고 그 위에 특수 비행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근데 U2 정찰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큰일을 벌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하루 전부터 맞춤형 식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단백 저섬유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뭐 설사라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특수 비행복 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빨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고고도에서 실내를 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결국 그 화장실 여건은 그 육군이 제일 낫겠군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전차의 경우는 뭐 색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기갑병과 출신 장군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세계 전차전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중동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군 전차병들이 전차 안에서 며칠 동안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생리현상을 모두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밖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알아챌 수 없게끔 은폐된 상태에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하나의 자연 지형지물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걸 모든 걸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 영화를 보면은 독일군 티거 탱크가 갑작스럽게 자연 지물처럼 보이다가 툭 튀어나와서 포를 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거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진짜 가능할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던데 특히 사막이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더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 육군 같은 경우는 이게 훈련장이 없어가지고 러시아
러시아군한테 훈련장 좀 빌려달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니까 조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이게 가능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러시아한테 전차 훈련장을 빌려요? 네, 뭐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그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2005년도 얘기예요. 육군 제1야전군 사령관이 러시아 하바롭스크 극동군 군관부 사령부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냐면은 러시아 측에 전차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장을 좀 임차해 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좋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국에 와서 이제 이게 토의를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두 가지예요. 첫째가 이제 전차를 러시아까지 옮길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렇게 뭐 대형 수송선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가야 될 텐데 육지로는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중국이라든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아이디어였죠. 사실은 러시아에서 전차 훈련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군 안팎에 좀 있었죠. 그 당시에. 근데 TV를 보면 전차 훈련 잘하던데 훈련장이 없군요. 훈련장이 있죠. 있는데 이게 소음이라든지 이런 지역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벌어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훈련장 문제는 심각합니다. 갈수록 도시는 확장되고 기존의 훈련장들에 대한 민원은 자꾸 들어오르기 때문에 군이 곤욕을 치르고 있죠. 사실은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숨은 얘기 국방 B컷.